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렇게 영상으로 기능 해부학을 만나보게 됩니다. 오늘 해야 될 내용은 기능 해부학 중에서 어깨와 팔꿈치 그리고 손목에 대한 기능 해부학입니다. 자, 먼저 위팔뼈의 모양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팔뼈는 팔뼈에서의 가장 긴 뼈 중에 위쪽에 있는 뼈입니다. 그래서 가장 긴 뼈이고 이 뼈의 머리 부분이 어깨뼈와 결합을 하죠. 이제 스님들이 지난 시간에 배웠던 AC 조인트에서 글레널 휴머럴 조인트가 있었죠. 글레노이드와 휴머러스가 서로 만나는 위치가 바로 글레노 휴머럴 조인트, 바로 이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위팔뼈의 위쪽 부분들을 보면 여기 서지칼 렉이라는 파트가 있고요. 이 서지칼 렉이 있는 이유는 팔뼈가 부러지거나 위팔뼈에서의 충격이 가해졌을 때 잘 부러지는 위치이기 때문에 여기를 우리가 서지칼 렉, 외과 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위에서는 골절이 잘 일어나게 되고 이 부위에 고정을 하게 되면 우리가 흔히 아는 쇠심 같은 것들을 이렇게 박아 놓고 여기다가 나사를 받고 팔뼈를 고정하는 수술들을 많이 시행합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이 위팔뼈에서의 가장 특이한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 좀 더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그레이트 튜버클이라는 게 보이고 그다음 레서 튜버클이라는 게 보입니다. 이 그레이트 튜버클과 레서 튜버클 사이에 이런 고랑 같은 게 이렇게 보여요. 여기 보이시죠? 요 고랑. 요 고랑이 있고 이 고랑을 우리가 결절 사이 고랑이다라고 부릅니다. 이 결절 사이의 고랑엔 뭐가 지나가느냐? 바이세스의 텐던이 롱헤드가 이렇게 지나가서 여기 보이는 글레노이드 포사라고 하는 곳에서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되죠. 저희가 지난번에도 어깨 관절에서 얘기했지만 임핀지먼트가 일어나면 이런 부위들이 손상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곳에서 위팔 두갈래근 바이셉스 페모리스의 롱 헤드가 지나가는 위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엄지 손가락을 위로 한 상태에서 팔을 어브덕션 벌리는 동작을 하게 되면 그레이트 트로칸타에 부딪히는 동작들이 나와서 120도 이상 안 올라간다라는 것도 배웠고요. 그 부위에서 팔을 돌리면서 요 위치들이 자꾸 부딪히면서 자극을 받게 되는데 이 자극에 의해서 우리가 나타나는 임핀지먼트가 바로 요 부위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자, 이번엔 위팔뼈의 아랫부분을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숄더 조인트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요 아랫부분이 바로 우리가 아는 엘보 조인트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엘보 조인트에서는 특이한 모양들이 좀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에서 보는 이렇게 온폭 들어가 있는 구조, 여기 보이시죠? 오클레논의 포사라고 그래서 약간 이렇게 움푹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팔꿈치 오목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잡뼈와 노뼈 중 잡뼈가 여기에 이렇게 붙어 있는 구조고 마치 갈고리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트로키아라고 써 있는데 이게 약간 도르래처럼 이렇게 울퉁불퉁 이렇게 약간 철길의 철로처럼 이렇게 생겨 있는데 여기를 타고 약간 이렇게 돌아가는 느낌으로 활차의 모양으로 돌아가는 구조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 도르래 트로키아라고 그러고 약간의 이런 페임과 관절에서의 이런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이 자리가 바로 엘보 조인트에서 특징적인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코로노이드 포사라고 하는 요 부분들이 이 팔꿈치에서 안정성도 주고 관절 가동 범위의 제한. 그래서 이 팔꿈치 엘보 조인트에서 움직일 수 있는 건 플렉션과 익스텐션밖에 없습니다. 요 활차를 따라서 움직임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면 플렉션은 굽힘, 펴은 익스텐션. 요 딱 두 가지의 움직임만 일어나죠. 이러한 이 보시면 도르래 활차가 움푹 패여 있는 모양이 있다 그러는데 얘는 오히려 반대로 결합 부위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확대한 모양을 봤을 때 활차에 맞는
움폭 이게 튀어나와 있는 모양들과 페임이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마치 철길에 있는 기차 바퀴처럼 안쪽이 튀어나와서 양쪽이 페임이 있는 구조. 전장을 보시게 되면 얘는 안쪽이 페이고 양쪽이 튀어나와 있는 구조라서 서로 이렇게 도르래가 서로 결합되어 있는 것처럼 서로 요 페임에 서로 결합되어 있는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또 팔꿈치의 머리라는 부분들이 오클레노미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부위가 바로 엘보 조인트에서 우리가 책상에 팔을 기대거나 만졌을 때 바로 만져지는 그 부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잡뼈의 끝부분이 바로 여기 부분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손목이죠. 네, 손목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손목도 여기 손목뼈들이 여러 개가 붙어서 하나의 관절처럼 보이는데 이게 사실은 이렇게 두 개 뼈 사이에 여러 돌들이 여기 내측 부위 안쪽과 바깥쪽이 같이 따로 떨어져 있는 부위이고 안쪽에 있는 뼈를 우리가 잡뼈 또는 척골이라고 부르고 바깥쪽에 있는 걸 노뼈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잡뼈의 머리 부분에는 이렇게 노뼈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노뼈를 보시게 되면 특히 이 위쪽 부분에 노뼈에 있는 머리는 이렇게 둥글게 되어 있는 형태인데 마치 바퀴가 제자리를 굴르듯이 얘는 회전, 요 축을 따라서 회전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회전 또는 반대로 회전. 이 회전이 일어나면서 이 앞쪽에 있는 노뼈의 먼 쪽이 좌뼈의 위로 덮어지는 구조로 회전이 일어납니다. 그걸 우리가 말하는 손을 엎었다 뒤집었다 엎었다 뒤집었다 이 동작들이 나오는 게 요 노뼈의 머리가 바퀴처럼 회전이 일어나고 회전 얘는 몸통에서 먼 쪽은 이 좌뼈를 크로스 이렇게 겹치는 모양으로 돌면서 회전을 일으키면서 손바닥, 엄지손가락이 손바닥이 바닥을 향하는 엎어지는 형태가 일어나거나 손바닥이 천장을 바라보는 이렇게 뒤침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엎어서 손바닥이 엎어지거나 뒤침이 일어나는 동작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여기 노뼈에 서로 이렇게 교차하면서 움직임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엘보 조인트, 특히 주관절이라고 하는 팔꿈치에서의 특징들이 있는데 이 특징은 경첩 관절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이 도르래 모양의 활자에 서로 만나는 형태에서 구부렸다 폈다 하는 동작만 일어나게 되는 거죠. 또한 차축,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축의 모양이기 때문에 척골과 요골 이 두 개의 레디우스 롤라라고 하는 뼈의 관절은 회전만 일어나기 때문에 이게 엎어짐 또는 뒤집어짐, 엎침, 뒤침이라고 하는 동작들이 일어나죠. 영어로 이제 supination, pronation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런 동작들이 아랫팔에 있는 전환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특징적인 건 이 두 가지 특징이 있고 엘보 조인트가 완전히 늘어났을 때는 뒤에 걸려 있기 때문에 안정성을 유지한다는 그 경첩 관절의 특징을 보이게 됩니다. 자, 좀 더 현실적인 모양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완골의 아랫부분은 이렇게 도르래 모양으로 되어 있고 여기서 보이는 좌뼈와 노뼈가 보입니다. 노뼈는 엄지손가락 쪽에 있는 만져지는 뼈, 새끼손가락 쪽으로 만져지는 뼈는 좌뼈, 차축 관절을 중심으로 회전하기 때문에 엄지손가락이 새끼손가락을 덮는 모양으로 회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해부학적 자세에서는 이 두 개의 뼈가 서로 겹쳐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엄지 손바닥이 하늘을 전방을 향하는 자세 우리가 하죠. 이렇게 두 개로 보이게끔 손바닥이 전방을 향하는 자세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자, 그래서
위쪽을 보게 되면 여기가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엘보 조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뒷모습에서 바라본 건데 어디라고 그랬죠? 엄지손가락 쪽이 붙어 있는 뼈는 노뼈, 새끼손가락 쪽이 붙어 있는 뼈를 좌뼈. 이 엘보 조인트에서 그 보이는 튀어나와 있는 이 뼈는 말 그대로 좌뼈의 머리.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오클레놈, 팔꿈치 머리뼈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뒤쪽에서 보이는 이 부분이 바로 선생님들이 그 책상 위에 팔꿈치를 얹어놨을 때 만져지는 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노뼈와 좌뼈 사이에는 이렇게 손목뼈들이 연결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좀 더 구조를 이제 손목 쪽으로 내려와서 보면 손목뼈는 두 줄로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8개의 손목뼈가 하나의 관절을 이루고 있습니다. 보시면 1열과 2열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경계는 제가 그려드릴 텐데 이렇게 경계가 나눠집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여기에서 있는 큰 마른 뼈, 여기 보이시죠? 그리고 그 위에 작은 마른 뼈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휴메이트라고 하는 갈고리뼈, 그리고 여기에 중심에 또 알머리뼈라고 하는 캐피테이트라는 뼈가 이렇게 한 줄로 되어 있고, 요 뒤쪽으로는 콩알뼈, 세모뼈, 반달뼈, 손배뼈, 이렇게 8개의 뼈가 위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외우실 때는 1열, 손목의 구조는 1열과 2열에 8개의 손목뼈가 이루어져 있는데 그 첫 번째 열을 위치하고 있는 게 큰 마른 뼈, 작은 마른 뼈, 갈고리뼈, 알머리뼈. 얘네가 한 줄을 갖고 있고 그 뒷줄로 콩알뼈, 세모뼈, 손배뼈, 반달뼈가 8개가 하나의 손목 관절을 이루고 있다. 거기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라고 하는 손 허리뼈가 위치해 있고 거기에 손가락뼈가 하나, 둘, 세 개, 하나, 둘, 세 개, 하나, 둘, 세 개, 하나, 둘, 세 개, 여기는 하나, 2개의 관절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팔페이션에 관련된 내용들인데요. 팔꿈치 뼈에 엄지손가락을 중립 상태로 놓은 상태에서 만지시게 되면 위에 엄지손가락 쪽이 만져지는 뼈가 노뼈, 새끼손가락 쪽으로 만져지는 뼈가 좌뼈, 새끼손가락 쪽이 만져지는 뼈를 따라서 이렇게 가다 보면 그 끝에 튀어나와 있는 뼈가 보입니다. 요 뼈가 바로 좌뼈의 머리, 팔꿈치뼈의 머리 돌기가 되겠습니다. 그 돌기 안쪽으로 손가락을 넣으시면 살짝 움푹 들어가는 부분들이 만져지는데 그 부위가 바로 팔꿈치 오목 부분이고 여기에 트라이셉스의 텐던들이 붙어서 가끔 힘이 세면 여기가 두꺼워지면 안 만져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힘을 뺀 상태에서 내 좌뼈를 따라서 뒤로 가다 보면 텐던들이 여기서 이제 여기 좀 더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여기서 텐던들이 이렇게 줄이 몇 개가 있는 게 만져지실 거거든요. 그걸 비집고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만지면 만져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이쪽이 이제 이 바깥쪽이 만지는 가쪽 돌기, 안쪽을 만지면 안쪽 돌기. 그래서 이제 여기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골프 엘보가 아픈 부분들, 바깥쪽은 테니스 엘보가 아픈 부분. 그래서 이 바깥쪽과 안쪽을 만지면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구조물들이 만져지게 되는데 이제 그거 갖고 이제 안쪽 바깥쪽에 상완뼈, 그러니까 위팔뼈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좌뼈를 따라서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이렇게 좌뼈 능선이라고 해서 그냥 일자로 쭉 뻗어져 있는 게 있고요. 엄지손가락 끝쪽 부분을 따라가면 이렇게 뭐가 튀어나오는데 얘를 확인하기 위해선 요 끝부분쯤에 손을 대고 이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회전을 시킵니다. 손을 엎었다 뒤집었다 엎었다 뒤집었다 했을 때 뭔가 이쪽에서 회전이 일어나는 튀어나와 있는 뼈가 만져지거든요. 우리가 그 뼈를 바로 이렇게 노뼈 머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노뼈 머리를 만지고 이거의 움직임을 보시려면 손을 이렇게 댄 상태에서 엄지손을 엎었다 뒤집었다를 반복하시면 뼈가 하나가 차축관절,
이런 관절에서 이렇게 회전이 일어나는 모양을 만지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고 이제 손목 쪽에서 엄지손가락 끝쪽 부분에 튀어나와 있는 뼈를 우리가 리스터 결절이라고 부르고, 여기에 이제 붓돌길에서 튀어나온 뼈가 만져지는데, 여기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손목뼈와 노뼈, 좌뼈의 경계선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붓돌기들을 만집니다. 골프 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골프의 손목 관절에 장갑을 이렇게 끼게 되면 장갑의 안쪽 부분과 바깥쪽 부분들, 여기가 안쪽이죠. 안쪽 부분과 바깥쪽에 튀어나와 있는 뼈가 만져지거든요. 요게 둘 다 붓돌기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밑으로는 손 허리뼈가 있어서 5개의 허리뼈를 만질 수가 있고, 손가락뼈는 그 위에 연결돼서 엄지손가락은 2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손가락은 3개의 관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엘보 관절에 부착하고 있는 인대들을 확인해 보시면, 안쪽 좌쪽 뼈에 있는 측부 인대라는 콜라테랄 리가멘트가 있고, 얘는 당연히 안쪽에 붙어 있기 때문에 뼈가 바깥쪽으로 틀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고, 내측에 그래서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거고, 바깥쪽 노뼈 쪽에 있는 측부 인대는 외측으로서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건데, 손을 쫙 폈을 때 최대 신전을 했을 때 선생님들이 오른쪽과 왼쪽 라테랄 방향과 메디알 방향으로 팔꿈치를 틀었을 때 틀어짐이 바깥쪽이 많이 일어나지 안쪽으로는 많이 안 일어나거든요. 그건 왜? 활차 모양의 엘보에 이 좌뼈의 머리가 이렇게 끼어 있기 때문에, 얘가 메디알과 라테랄 파트로 전이가 잘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런데 노뼈 머리는 여기에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동이 어느 정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 쪽에 서 있는 측부인대가 이 안으로 들어가려면 얘가 이미 걸려 있기 때문에 안쪽으로 틀어지는 메디알 파트, 몸통 쪽으로 가는 힘은 어느 정도 상쇄 시켜주는 거고, 반대로 안쪽 메디알에서 라테랄로 가는 건 노뼈 머리가 관절을 이루고 있지 않죠. 왜냐면 엘보에서는 여기서 말하는 좌뼈만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많이 일어나진 않으나 슬라이트하게 안쪽보다는 바깥쪽으로 좀 더 휘는 힘이 좀 더 갈 수 있다. 그래서 내측 측부인대가 손상당한다. 이게 좀 더 손상당할 확률이 높죠. 특히 여자들 같은 경우 선생님 손목을 딱 피면 상완골에서 내려오는 요 각도에서 바깥쪽으로 휘는 모양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남자분들은 내려와서 팔꿈치가 펴지면 일자로 내려오는데, 여자분들은 요 선이 여기서 살짝 바깥쪽으로 틀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이제 여자들은 갈비뼈가 좁고 골반은 넓기 때문에 허리 쪽으로 팔을 당기는 힘을 많이 쓰다 보니까 팔이 약간의 변형이 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남자들은 일자의 팔꿈치를 가질 수 있고, 여자는 살짝 바깥쪽으로 휘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외축 전이가 되어 있는 측부 인대에서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들이 여자들에게 빈도가 약간 높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윤상, 고리인대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여기에서 보이는 요 회전, 차축 관절이 있다고 그랬죠. 차축 관절에서 회전이 일어나는 방향 자체가, 여기서 이제 손목이 엎침과 뒤침으로 일어날 때 자기 자리에서 회전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동그랗게 고리 모양의 인대가 잡고 있어서 노뼈 머리가 요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도는 거죠. 그래야 자기 자리에서 회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특수 구조로 윤상고리 인대가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모양을 보시게 되면 이 내측 측부인대, 여기 보이는 콜라테랄 리가멘트, 라디알 파트가 있고 라테랄 파트가 있고요. 여기 보이시죠? 라테랄, 메디알. 거기에 노뼈 머리 윤상인대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 메디알 파트에도 메디알 콜라테랄 리가멘트가 있고 라테랄에도 콜라테랄 리가멘트가 있어서 서로 잘 잡아주는데, 특히 여기 노뼈머리에 이렇게 둥근 모양의 인대가 있다고 그거는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좀 더, 사진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겨딘대들이 있고 그 사이에 여러 가지 관절 주머니들이 자꾸 있어서 안정성을 제공해주고 노뼈와 좌뼈 사이에도 골간막이라는 게 있어서 얘가 틀어지지 않게끔 자기 자리에서 회전이 일어날 수 있게끔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뒤쪽 면에서 봤을 땐 요 고리인대가 여기서 보이는데 요 고리인대에 보이는 요쪽에서의 노뼈가 회전이 일어나는 거고 안쪽에서는 이렇게 팔꿈치 머리가 붙어 있어서 안정성을 제공한다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 이제 손목에는 손바닥을 이루고 있는 손목뼈, 여기에는 두 줄이 있다고 그랬죠. 1렬을 이루는 4개의 뼈와 뒷줄을 이루고 있는 4개의 뼈, 총 8개의 뼈가 서로 관절을 이루고 있는데 이걸 잡고 있는 인대들이 손바닥, 손목, 허리뼈인데 손바닥 뒤쪽, 그러니까 손가락 쪽에 있는 손목뼈 인대, 손바닥의 노자뼈에 잡고 있는 인대, 이렇게 세 개가 안정성을 주면서 8개의 뼈가 자기 자리를 잡을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운동 형상학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온폭 파여 있는 도르래 모양에서 요 머리가 노뼈의 머리가 회전을 움직이면서 굽힘과 펴의 동작들이 일어나게 되고 대표적인 편 근육이 우리가 말하는 트라이셉스 상완 삼두근들이 편 근육이고 얘가 이렇게 도르래가 페임이 일어날 때는 여기 있는 캡슐들은 약간 이렇게 접혀지는 것처럼 이렇게 뒤로 물러나는데 만약에 여기에 염증이 생기거나 얘가 단축이 되면 구부리려고 했을 때도 타이트해지고 뒤로 펴려고 했을 때도 요 사이에서 충분히 뒤로 늘어나 줘야 얘가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데 얘가 여기서 막게 되면 완전한 펴이 일어나지 않는 형태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최대의 신전이 일어나는 건 약간 5도까지도 일어나는 건 여성에게서 잘 나타나고 대부분은 0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145도의 굽힘도 바이셉스 페모리스가 여기에 있는데 이 바이셉스 페모리스가 엄청 큰 바디빌더 같은 경우는 145도까지도 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 이 앞쪽에 있는 소프트 티슈들이 얘를 막기 때문에 못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근육의 크기, 바이셉스의 크기도 이 관절의 굽힘 각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팔굽관절의 운동 형상학을 보면 팔굽관절의 굽힘에 대한 구축이 일어나게 되면 펴매의 상실이 나타나게 되고 팔굽관절의 굽힘 근육에서의 뻣뻣함에 의해서 완전한 펴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얘가 펴이 일어나야 하는데 자, 여기 펴이 일어나야 하는데 여기 있는 굽힘 근육들이 짧아졌다고 보시죠. 단축이 일어나게 되면 얘가 펴이 일어날 때 잡아당기는 힘에 의해서 이렇게 잡아당기는 힘에 의해서 완전한 펴이 일어나기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 굽힘 근육들이 짧아져 있으면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특히 근육이 굽힘되어서 짧아진 위치로 장기간 고정된 경우는 비정상적으로 뻣뻣하게 된다. 이런 경우가 언제 어깨에 수술을 하거나 어깨 관절 수술하거나 또는 팔꿈치 이두근에 문제가 있었을 경우 우리가 고정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때 이 바이셉스 페모리스가 짧아지면 완전한 펴이 어떻게 상실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석고 고정, 이모빌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고정의 그런 형태, 뭐 골절도 마찬가지고 고정이 되거나 또는 염증이 생겼을 경우에 그런 형상들이 나타나고 특히 이제 강직이라는 건 뭐냐면 신경계 마비 현상에 의해서 근육이 짧아지거나 이 강직은 이제 과도한 굽힘에 대한 신호가 내려가면 근육들이 짧아지거든요. 이렇게 되면 얘가 늘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또는 이제 위팔 세 갈래근이 너무 약화가 돼서 마비가 되면 이두근이 너무 세기 때문에 팔이 펴지지 않습니다. 또는 팔굽관절에서의 피부 상처, 찢어지거나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펴지지 않는 경우들도 있고요. 거기에 플러스로 관절 주머니의 앞쪽 겨딘대의 뻣뻣함이 증가가 되면 완전한 펴은 제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팔이 펴지지 않는다면 일단 먼저 바라봐야 될 게 바이셉스, 앞쪽에 있는 팔꿈치에 있는 굽힌 근육이 짧아졌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아래팔 돌림의 운동 형상학적으로 보면 여기 노뼈 머리 관절에서 차축 관절이라고 그랬죠. 이 관절의 축에서 회전이 일어나면서 엎어짐, 프로네이션, 손등이 하늘을 향하고 손바닥이 바닥을 향하는 형태입니다. 또는 얘가 이렇게 반대로 일어나는 걸 우리가 수피네이션. 그래서 노뼈와 좌뼈에서는 엎침과 뒤침이라는 돌림 운동이 일어나고 손에서의 독립운동, 팔은 안 움직이지만 손만 엎었다 뒤집었다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게임할 때 엎어라 뒤집어라 하면서 팀을 가르는 경우들도 있죠. 그게 이제 완전히 우리가 말하는 엎침과 뒤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때 좌뼈가 고정된 상태에서 노뼈가 회전이 일어나면서 축돌림이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붙어 있는 근육들이 여기 보시면 네모 엎침근이라고 그래서 얘를 엎어주는 근육, 프로네이션 시키는 근육들이 오리진에서 시작해서 인서션 방향으로 이렇게 네모나게 생겼다 해서 네모 엎침근들이 여기에 붙어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 또 회전된 상태에서 프로네이터 테레스라고 하는 원 엎침금이 요렇게 붙어 있어서 어떻게 얘를 요렇게 당겨서 회전을 시키는 역할들을 합니다. 그래서 오리진과 인서션의 원 엎침근 여기 보이시죠? 얘네가 엎었다 뒤집었다 하는 역할들. 그럼 얘는 손바닥 부분입니다. 손바닥 부분에 있는 근육 엎침근이 바로 엎었다 뒤집었다를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빨간색이 바로 시작하는 부위인 오리진이고 이 파란색은 인서션 붙어 있는 종착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손등 쪽을 얘기하는 건데 손등 쪽에도 엎침근이 있으면 펴는 근육이 있겠죠. 수피네이션, 뒤침하는 근육의 오리진과 인서션이 있어서 이렇게 당겨져 있던 방향으로 되어 있는데 얘가 회전이 돼 있으면 이렇게 돼 있으면 노뼈 위에 좌뼈가 한 바퀴 도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얘 길이가 늘어나겠죠. 이 늘어난 길이가 원래대로 돌아오면서 어떻게 손바닥이 하늘을 향하는 형태로 그러니까 뒤침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이렇게 뒤로 펴면서 우리가 나타나는 수피네이션, 뒤침의 동작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우리가 말하는 뒷침에 있는 근육들이 바로 여기에 붙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근육의 형태로 봤을 땐 바이셉스 페모리스가 있고 그 앞쪽으로는 플렉서들, 손바닥으로 향하는 플렉서들, 굽힘 근육들이 있고 이 굽힘 근육들을 빼내야 그 안에 보이는 거고요. 뒤쪽으로 봤을 때는 이런 편근들이 위치해 있고 이 편근들이 손가락을 움직이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얘를 빼고 나면 이렇게 손등에서는 이렇게 뒤친근들이 보이게 되고 이 뒤친근들이 손 팔굽관절에서의 회전 운동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뒤친근들 요 뒤쪽에서 더 많이 보입니다. 그 외에 손가락 근육들이나 나머지는 영상으로 선생님들한테 보여드리려고 따로 파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요 두 개 정도 선생님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고 요 손목 관절에서는 이 손목뼈가 있는데 얘가 이렇게 타원의 형태로 돼 있어서 손목 관절에서 인대들이 있다 그러는데 여기가 이제 우리가 손목 터널이라고 그러는데 굴다리 모양의 뼈들이 이렇게 모양으로 잡고 여기에서 이렇게 원의 형태로 반원의 형태로 얘를 잡아주면 그 안에 있는 이렇게 여러 가지 띠들이 하나의 전설 다발처럼 인대들이 지나가는 통로를 만들어 줍니다. 이 통로를 만들어주고 거기에 신경이 지나가고 인대가 지나가서 여기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마우스를 많이 쓰거나 키보드를 많이 하면 손바닥에 요 밑에 부분이 바닥에 닿고 눌리기 때문에 이 부분에 압력이 가해지게 되는 거죠. 압력이 가해지게 되니까 여기에 있는 신경들이 눌려서 나는 사무직인데 손바닥을 많이 쓰고 나면
그러니까 손가락을 많이 타핑을 치고 나면 여기가 저릿저릿해요 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의 손목 터널군들이 요 압력에 의해서 어떻게 여기가 눌리기 때문에 저릿저릿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손목굴 터널 증후군이라는 것들이 정중신경과 손가락의 굽힘근들 또는 힘줄들이 통과하는 통로들이 막혀서 또는 이곳이 염증이 생겨서 이 공간이 좁아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손가락으로 뻗치는 통증들이 나타나는 게 우리가 손목굴 증후군 또는 카파이 터널 신드롬이라고 부르는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외에 이제 팔에서는 굽힘, 펴, 수피네이션, 이게 프로네이션, 수피네이션, 그 다음에 굽힘, 그 다음에 펴, 동작들, 데비에이션, 메디알 데비에이션, 라테럴 데비에이션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상 팔굽관절과 손목, 팔꿈치에 대한 해부학적 구조 설명을 드렸고요. 자세한 근육에 대한 내용은 영상으로 다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